그리고 문재인의 폭탄 돌리기는 한 명이 더 있어요. 지금 이제 경기지사 후보로 나오신 분, 이분도 뭐 추다르크 하면서 조국이랑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조국이랑 똑같은 양반입니다. 그리고 문재인한테 책임 다 뒤집어 씌우고 자기 정치 하시는 우리 추미애 의원, 이 추미애 의원도 큰 책임이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또 문재인도 이제 싫은 거죠. 최고 책임자로서 분명히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면피하기 위해서 아랫사람들한테 이제 뭐 다 떠넘기는 뭐 그런 식의 증언이긴 하지만은 어쨌건 이게 이제 팩트에 가깝다라는 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미애의 책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추미애는 마치 문재인이 막은 것처럼 뭐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문재인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이제 검찰총장이 그렇게 첨예한 갈등을 겪는데 아무리 검찰총장이 임기가 보장된 자리지만 그때 왜 대통령님이 그 인사권을 행사해서 뭐 검찰총장을 그만두게 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한겨레신문 같은 매체가 제대로 알려야 되는 건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저항적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맞으면 대통령에게 저항적인 권력을 행사한다고 요구하는 거랑 같은 거죠. 뭐 모순되는 주장인데요. 우선은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 있는 인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권한이 아예 없는 겁니다. 한다면 정치적으로 압박을 갈 수는 있을지 모르죠. 예를 들면 막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공공연하게 말한다든지 뭐 물러나기를 바란다고 막 언론을 통해서 압박한다든지. 근데 실제로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에는 대통령이 좀 불편하게 여긴다는 것만 이렇게 좀 해도 검찰총장들이 알아서 물러나는 그런 시대가 있었으니까요. 그럼 지금은 이제 시대가 다르죠. 지금은 그렇게 이제 압박했다가는 윤석열 총장 본인은 물론이고 검찰 조직 전체가 이제 반발하고 나설 거고 당연히 보수 언론들도 더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엄청난 역풍이 생기고 그것은 또 대선에서 굉장히 큰 악재가 되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자꾸 이제 대통령이 권한이 있는 것처럼 자꾸 이제 생각하니까 그런 류의 그 말들이 있는 건데 그 부분들은 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좀 해주면 좋겠고요.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총장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권으로서 징계 해임을 할 수가 있어. 실제로 이제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하려고 시도를 했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이 아주 잘 처리가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이제 처리되지 않고 뭐 이제 좀 그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맞으면 해임도 못하고 거꾸로 역풍을 잔뜩 맞고 정치적으로 이 사람을 키워주고 이런 식의 이제 결과가 되었던 것이죠. 자, 뭐 이 인터뷰도 책임 회피용 인터뷰인 건 맞고 또 추미애 장관이 징계를 시도했을 때 추미애에게 사퇴를 요구한 게 이제 문재인이기 때문에 뭐 저 얘기를 100% 믿을 수는 없어요. 근데 맞는 팩트는 있어요.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직접 해임할 수는 없습니다. 그 권한은 이제 법무부 장관에게 있는 거죠. 근데 그 법무부 장관이 자, 이게 누구 책임이건 간에 그 과정이 이제 원활하지 못해서 결국은 뭐 윤석열을 해임하지 못했다. 뭐 이런 이제 핑계를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 문재인의 책임이 1차적인 건 맞아요. 그런데 추미애 의원은 과연 추다르크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것인가?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 한 것인가? 둘 다 무능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미애도 무능하고 문재인도 무능했기 때문에 무능한 두 사람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거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추미애는 저는 책임이 없고 다 문재인 책임이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저는 이것도 책임 회피라고 봅니다.
그동안은 사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뭐 또 추미애 의원의 과거지사를 뭐 파헤쳐가지고 뭐 나름 또 이재명 대통령을 열심히 뭐 도와주시는 것처럼 저도 보였기 때문에 추미애 책임론을 그동안 방송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추미애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주기는커녕 법사위원장 자리, 지금 예비 경선이 끝났는데도 경선이 진행 중인데 아직도 법사위원장 사퇴를 안 하고 있어요. 추미애가. 이것도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응? 이것도 반칙이에요. 뭐 가산점 받는 거 뭐 이거야 당 귀에 있는 문제니까 뭐라고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직까지 법사위원장 하면서 정치질 하고 있는 거 본인이 마치 검찰 개혁을 실현한 것처럼 다 대통령께서 잘 조절해가면서 속도 조절하면서 지금 원만하게 풀어나가고 있는데 이걸 선거용으로 이용해 먹기 위해서 소란스럽게 만들고 시끄럽게 만들고, 당시에 저는 윤석열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한 것도 본인이 체급 키우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 거 아닌가라는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조국이 윤석열의 칼로 본인이 대권 잡으려고 하다가 망가지고, 추미애도 윤석열하고 치고받고 하면서 본인 몸집 키워가지고 그걸로 대권 도전하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추미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2022년 경선 때 추미애가 끝까지 완주를 했잖아. 추미애 지지층하고 이재명 지지층이 겹치고 결선을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추미애만 끝까지 사퇴를 안 했어요. 하물며 정세균도 후보 사퇴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캠프에 합류를 했어요. 정세균도. 이광재도 사퇴하고 합류를 했습니다. 근데 추미애는 끝까지 발목을 잡았잖아. 그래서 가까스로 50% 넘어가지고 결선을 안 가게 된 거 아닙니까? 추미애가 갈라치기 하는 덕분에. 법사위원장 서용교는 이건 뭐 맛이 간 사람이에요? 요즘 아주 다양한 형태로 맛이 간 사람들이 등장을 하네. 뭐 채팅창에 그런 어디 감히 그 멧돼지 같은 여자를 제 신성한 최한욱 TV 채팅창에 그 더러운 세 글자를 여기다가 쓰고 있습니까? 추미애하고 아니 서영교하고 저하고 어떤 관계인지를 모르는구나. 예? 서영교가 얼마 전에 저 고발해가지고 저 경찰서 가가지고 가평 경찰서 가가지고 지금 조사받고 왔어. 뭐 여기다가 서영교 법사위원장이라고 쓰는 이런 지금 이 예의 없는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살다 저는 무슨 서영교를 법사위원장, 난 이런 얘기는 또 처음 들어보네. 그냥 목소리 큰 사람 법사위원장 하는 거예요? 말 같은 소리들을 해야지. 이거 어디가 온전치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민주당에. 최한웅님, 근데 너무 분란 만들면 안 돼요. 그런 내가 만들었어요? 문재인이 만들었잖아. 박지원이 만들고 내가 무슨 분란을 만들었어? 문재인이 분란 만드는 거네. 그 문재인한테 가서 따져요. 문재인이 인터뷰했지. 내가 뭘 알아? 추미애가 권한이 있었는지 조국이 윤석열을 추천했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문재인한테 가서 따져. 문재인이 얘기하니까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지. 내가 이걸 뭘 분란을 만드는 거야. 그래 다 덮고 가요? 다 덮을까? 추미애하고 조국이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준 거 문재인이랑 셋이서 진짜 모질이, 조질이, 문질이, 추질이, 여기가 무슨 뭐 저기 매운탕집입니까? 복집이에요, 복집 여기가? 대한민국이 복집이야? 아주 뭐 지리탕이야, 지리탕. 잘 모였네. 그러니 이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갔겠어요. 저기 모자른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나라를 이끌어 갔으니 모질이, 문질이, 조질이, 문질이, 추질이 아주 아이고 복집 났네. 여기 복집 났어. 복이 터졌네. 아유 좋겠다. 계속 탈레반이나 해. 아니 이 정도로 본인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본인들이 나와가지고 자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 윤석열 때문에 그 개고생을 해놓고도 그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사람들을 아직도 물고 빨고 하는 이 정신병자들은 뭡니까?
이쯤 되면 정신병자들인 거지. 아직도 문조털레 외치는 이 탈레반들은 저는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지금 본인들이 막 나불나불 다 자백을 하고 있는데 아니 이걸 뭘 어떡하라고 나보고. 내가 얘기했어? 내가 없는 얘기 만들어내가지고 지금 떠들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이 지가 앞장서가지고 나와가지고 한겨레 신문이랑 자청을 해가지고 인터뷰를 해서 이거 내가 한 거 아니고 조국이 했어요. 윤석열 조국이 만들었어. 그 추미애랑 같이 만들었어. 난 아니야. 나는 억울해. 나는 그냥 무능할 뿐이야. 나는 바지 대통령이야.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아직도 뭐 문재인 만세, 조국 만세, 추미애 만세. 아이고 진짜 창피한 줄 아세요. 창피한 줄. 옛날에 몰랐을 때는 우리 다 속았지. 다 속았잖아요. 뭐 윤석열한테도 속고 문재인한테도 속고 김어준한테도 속고. 옛날엔 속을 수 있어. 저도 속았어. 그죠? 뭐 저라고 옛날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건 아니잖아. 다 속았잖아. 근데 이제는 사기당한 게 다 확인이 됐으면은 사기를 안 당할 궁리를 해야지. 나는 계속 사기당할래 이러고 있는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더 이게 시청자들이 더 문제야. 유권자들이 더 문제라니까. 유권자들이 이렇게 모자르니까 사기꾼들한테 매번 당하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투표 제대로 하면은 이런 모질이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아니 문조털레유한테 그렇게 당해놓고 정청래를 기어이 당대표를 뽑아가지고 정청래는 문씨 집안 머슴이라고 수없이 얘기를 하고 수없이 경고를 했습니다. 제가. 물론 뭐 그렇게 경고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몰랐던 사람들이 많겠죠. 근데 끝없이 얘기를 했잖아. 정청래는 문씨 집안 머슴이다. 마당 빗자루 들고 나와가지고 도련님 오시는 길에 마당 쓸을 거다. 조국당하고 합당하고 개판 날 거다. 그리고 조국 대통령 만들려고 저런다. 이 얘기를 내가 한두 번을 했냐고. 근데 그때는 몰라서 그랬다 칩시다. 근데 이제는 증거가 다 나왔잖아요. 지금은 증거가 다 나왔잖아. 근데 지금도 문조털레유를 물고 빨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지능이 뭘 어디 이거는 뇌가 진공 상태라고 봐야 돼요. 뇌가 질소인 거야. 뇌가 질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다 돼가네요. 오늘 송영길 대표님이 또 경향신문 경향TV에 출연을 해서 또 과거 선거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털레반들을 위해서 이 송영길 대표의 증언도 보여줄게요. 얘네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이 친문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지금도 이것들이 양심이 있으면은 지금 명파리를 어떻게 합니까? 아까 유시민 못 봤어요? 2018년도에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도 하나 뭐 백지가 나왔을 거다, 무효표가 많을 거다, 이런 개소리나 하고 있었던 놈이 이제 와가지고 명파리하고. 김어준도 이재명 죽으라고 앞장서가지고 김부선 스캔들 제일 먼저 만든 놈이 누굽니까? 김부선하고 2010년도인가요? 2010년에 김어준이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성남 총각인가 그 얘기가 처음 나와요.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 지지한다고 하면서 이재명 만세를 외치면서 김어준 만세를 외치는 이 미친놈들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거를?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야. 그리고 아직도 정청래 만세를 외치면서 정청래 찍겠다고 이러고 있는 자들을, 이 사람들을 우리가 무슨 동지라고 봐야 돼요? 어디가 모자란 놈들이지? 자, 송영길 대표의 증언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지켰어야 되고, 더구나 저는 만약에 그때 저도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는데 이재명 후보까지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면 그 빈 공간을 어찌됐건 이낙연 쪽 사람들, 그때 홍영표 후보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다시 당권을 장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정치 생명을 죽이는, 저의 정치 인생이 부정되는 그런 존재론적 위기를 느꼈습니다. 이재명이 아니라. 네. 이재명 보호를 넘어서 저 송영길의 정치 생명이 부정되는 거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거죠? 아니 내가 그렇게 친문 세력과 싸우면서 제가 당대표가 됐잖아요. 제가 당대표가 안 됐으면 이재명 후보 탄생도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밀어주셨죠. 그렇죠. 아니, 그때 친문 세력들이 이낙연을 밀려고 아예 다 조직적으로 맞아요. 대장동 사건도 터뜨린 거잖아요. 대장동 사건도
조중동이 터뜨린 게 아니라 그 이낙연 쪽에서 터뜨려서 그게 확산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당대표가 안 됐으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불가능했죠. 후보 네. 탄생조차도. 그러니까 저는 후보 탄생도 제가 있었기 때문에 공정한 대선 경선을 통해 이재명 후보를 확정했고 후보 된 이후에도 끊임없는 공격을 막으면서 제가 머리에 망치 테러를 제가 당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0.73% 졌는데 그때 수많은 제보가 뭐 있냐. 우리 지역구의 의원들이 하나도 선거운동 안 한다. 이재명 후보 유세차 돌지도 않고 어디 처박아 놨다. 이런 제보를 엄청 들었어요. 수많은 소위 이재명을 반대했던 또 저를 반대했던 소위 친문 세력 누구라고 특정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상당수 의원들이 이재명 선거운동을 안 했다니까요. 아, 이낙연부터 안 한 거잖아. 이낙연을 제가 당 대표지만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올려서 모셨습니다. 안 한 거죠. 자기 비서실장도 윤석열 지지로 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바랬던 세력들이 대선에서 0.73%로 졌는데 그 책임을 송영길과 이재명한테 덮어씌우고 자기들이 다시 당권을 잡는다는 것은 이재명 지키기를 넘어서 제 송영길의 정치 인생이 부정되는 존재론적인 위기를 느꼈다고요. 내 지역구라도 해서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제가 서울시장으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그때 당 지도부가 전략공천에서 저를 자격을 박탈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를 박탈시킨 이중의 의미가 있어요. 이재명 계양구에서 못 나오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 당원들이 당사로 몰려가서 송영길 자격 복원해라고 난리를 쳐서 이틀 만인가 자격 박탈됐다가 그때 만약 박탈됐으면 제가 출마할 명분이 없었고 그러면 계양구를 물려줄 수가 없어서 아마 그대로 성남에 출마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그때 안철수 후보를 이기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 그렇죠. 바로 대선 끝난 그렇죠. 분위기에서 지역구도 안 좋았고.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얘기지만 이게 3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 문조털레유의 역사적인 어떤 그 범죄, 역사적 범죄는 3단계가 있어요. 3번의 범죄가 있습니다. 첫째, 조국과 문재인이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것. 이게 첫 번째 범죄죠. 근데 저는 이거는 실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잘 모르니까 사람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이 본인이 검찰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으니까 그런 실수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두 번째 역사적인 범죄는 뭐냐 하면은 자, 조국 사태가 벌어지고 이제 윤석열의 속내가 드러났어요. 그러면 윤석열을 어떤 식으로건 해임을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예? 여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있어요. 근데 안 했어, 끝까지. 무능해서 안 했건 의도적으로 안 했는지 무능해서 안 했는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실수지만 두 번째는 실수가 아니에요. 이미 윤석열에 대한 평가가 다 끝난 상황이고 윤석열이 공공연하게 정치질을 하면서 대권 도전을 할 거라는 게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도 문재인하고 추미애가 무능해가지고 윤석열을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때 잘랐으면은 역사가 바뀌었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범죄예요. 그리고 제일 나쁜 세 번째 범죄를 우리 송영길 당시 당대표가 증언을 한 거예요. 윤석열을 당선시키려고 선거운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선거운동을 안 한 정도가 아니라 윤석열을 지원을 했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낙연 얘기를 했지만은 이낙연의 비서실장이 나중에 윤석열 지지 선언을 했잖아. 그리고 문재인은 책임이 없느냐? 이것도 최근에 확인이 된 건데 홍남기는 그 민생지원금, 그 재난지원금을 준비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걸 반대한 사람이 문재인이라는 거야. 그동안 홍남기가 주로 욕을 먹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다 이런 식입니다. 다 밑에 사람들한테 떠넘기고 지는 슬쩍 발 빼는. 홍남기는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선거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한다. 이런 준비를 다 했는데 이거를 안 한 사람이 문재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 끝나자마자 윤석열 당선되자마자 무슨 당선 선물도 아니고 재난지원금을 인수위 기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어요. 이거는 문재인이 이재명 대통령을 떨어뜨리려고 했다라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어.
그리고 문재인뿐만 아니라 친문들이 선거운동 안 하고 저 얘기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유세차를 어디 길거리 논바닥에다가 막 처박아 놓고 호남에 가면은 유세차를 논바닥에다 처박아 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기사는 잠자고 있고 이런 얘기 저도 대선 때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칼을 갈았어요. 0.73%로 지고 나서 이거는 대선 패배의 원인이 문재인 때문에 진 것도 아니고 윤석열 때문에 진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 때문에 진 게 아니다. 친문들 때문에 진 거예요. 친문들 때문에 0.73% 차이가. 그래서 친문들 패족을 시키겠다라는 제가 결심을 한 게 2022년 대선 끝나고 제가 이재명 대통령님 원래 방송을 이제 그만하려고 그랬어요. 뭐 시청자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방송을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도저히 분통이 터져서 안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블랙하우스라는 방송까지 만들게 됩니다. 이 친문들의 실체를 제가 제대로 밝혀내겠다 해가지고 시작된 방송이 블랙하우스였어요. 그리고 4년 넘게 제가 그 욕이란 욕은 다 처먹으면서 저도 뭐 돈 벌려고 하면 뭐 김호준 방송에라도 어떻게 한번 나가보고 지상파에도 한번 나가볼 그럴 국리를 해야지. 여기 유튜브 하면서 너는 갈라치기 세력이다 리박스쿨이냐 뭐 이런 욕이란 욕은 다 처먹으면서도 4년 동안 제가 단 한 번도 안 쉬고 친문 세력들하고 싸우고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당선이 됐을 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이제 채널 TV를 몰랐던 시청자분들이 지금은 많지만 대통령님 당선되시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묻지마 지지를 하겠다. 이재명 묻지마 지지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면 되느냐라고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오광수 민정수석권 터졌을 때 진보 유튜버들이 다 오광수 욕하고 오광수 뭐 본인도 문제가 있겠죠. 있죠.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진보 유튜버들 다 오광수 욕할 때 제가 저만 쉴드 쳤어요. 다 정성호 욕할 때, 다 김병기 욕할 때.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지금까지 대통령 취임하시고 지금까지 제가 한 일을 오광수를 제가 훌륭한 인물이어서 오광수를 방어한 게 아니에요. 오광수 임명이 처음부터 대통령 인사권이 흔들리면 대통령의 힘이 빠지게 돼 있어. 그걸 몰랐습니까? 그걸 모릅니까? 원내대표 왜 흔들겠어요? 김병기 왜 지금 탈당이 됐겠어? 김병기 죽이려다가 지금 더 웃긴 거는 김병기 죽이려다가 강선우만 죽었죠 지금. 오히려 지들이 죽고 있어요. 장경택 강선우만 나가리 됐지. 저는 김병기 의원이 살아서 돌아올 거라고 봅니다. 재판에서 혐의 없으면 소영길 대표처럼 돌아오는 거지 뭐. 뭐 이춘석 의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세요. 김병기 원내대표, 이춘석 법사위원장. 얘네들이 외쳤어요. 그 정청래 작업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 친문들이 작업한 거라고 봅니다. 물론 뭐 이춘석 의원이나 김병기 의원도 잘못한 부분이 있겠지. 그런데 얘네들 의도가 뭡니까? 당권 장악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앉혀놓으려고. 그래 추미애를 경기지사로 만들려고 법사위원장 그 정보 누가 줬겠습니까? 이춘석 의원이 주식 투자한다라는 정보 누가 줬을 것 같아요? 안 봐도 비디오인 거지. 문바 보좌관들이 줬겠지. 그래서 법사위원장 시작하자마자 정청래가 당대표 되자마자 법사위원장 날리고 그 자리에 하루도 안 돼가지고 추미애 꽂아놓고 그 다음에 그 누굽니까? 강선우 여가부 장관으로 꽂아넣으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무슨 뭐 동지가 비 맞을 때는 우산을 써야 된다 뭐 개지랄하고 그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장관직을 장관 임명이 철회된 사람을 국제위원장인가요? 당 국제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잖아 정청래가. 김병기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잖아요. 김병기가 사사건건 태클을 거니까 김병기 제끼고 거기다가 바지 원내대표 앉혀놓으려고 그 지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예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친문애들이.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오랫동안 저는 친문을 두들겨 패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시면은 쟤네들이 순순히 권력을 내놓을 것 같습니까? 지금 그게 다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 이런 일을 해온 게 아니야 얘네들이.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이제는. 문조털레유를 가지고 왜 추미애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따지고 드는지 이게 얘네들의 본질이라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시대가 열리니까 납작 엎드려 있는 거지. 이른바 양봉음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받드는 척하면서 뒤로는 이제 모략을 하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재명을 못 가니까 김민석 까고, 응? 이재명을 못 가니까 정성호 까고, 이재명 깠다간 지들이 죽지. 이게 얼마나 양아치 짓입니까, 여러분? 깔려면은 이재명을 까라고.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예, 그때만 해도 저를 비난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뭐 김병기 아웃이다 그러고 여기 와서 김병기 사퇴해라. 아니 뭐 그러면은 뭐 민주당 의원들 중에 김병기 뭐 나머지 의원들은 다 깨끗해요? 정치의 본질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을 문바들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걸 이제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언제까지 당할 거예요? 이번 기회에 저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뭐 김어준뿐만 아니라 문조털레유 뭐 지들끼리 이제 치고받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망하는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지원이 아까 뭐 지표생물이다, 풍향계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박지원이 뭐 이제 와서 저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이제 패족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들도 정신 차리세요. 그 망하는 집안에 붙어가지고 아니 문재인이 본인들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 김어준이 뭘 해줬는데 도대체? 거기에 왜 들러붙어가지고 똥파리 짓 하고 돌아다녀? 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예, 오늘 12시 또 반이 넘었네요. 막판에 열받는 바람에 12시 반 전에 끝날 줄 알았더니.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내드리고요. 예, 저는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가승사자. 저한테 걸리면 다 죽었어요, 지금까지. 예, 제가 이거 뭐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역사가 증명합니다. 저한테 걸린 놈들 다 죽었습니다. 문조털레유의 제삿날이 머지 않았어요. 올해 6월 29일이 문조털레유의 생일이죠. 예, 제가 처음 문조털레유라는 그 아름다운 5글자를 썸네일에 쓴 날이 바로 6월 29일 문조털레유의 생일입니다. 그날 제가 제삿날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문조털레유의 제삿날로.